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장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분양 가격보다 더 떨어진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서울의 핵심 지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 중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우선 실제로 분양가보다 떨어진 수도권의 주요 단지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지는 분양 가격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직면한 그런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부동산에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가격보다 떨어진 수도권의 아파트 살펴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있고요. 서울 동대문구에 입지를 하고,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 경기도 광명에 입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이러한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 가격보다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도 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고요. 트리우스 광명이나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분양 가격이 다소 높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 가격보다 입주권의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단위를 보면 억 원의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뭐 이문 자이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원 이상의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광명 같은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또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그런 가격들이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미분양이 됐던 물량들 중에 다소 빠르게 이전에 미분양이 났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소진이 됐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물량들의 고분양가로 인해 가지고 좀 저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이제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도 이제 송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그런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이너스 P가 쏟아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많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경에 이제 높은 가격에 책정되었던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동탄역 해리움 센트럴 3차 같은 경우에도 분양 가격이 6억인데 이제 마이너스 1,100만원 해서 현재 호가는 4억 9천만원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11억 원이었는데 1억 3천만 원이 하락을 해서 9억 7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힐스테이트 더운정 1단지 이제 많이 고분양가라고 이제 말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던 그 시기에 이런 오피스텔이나 비주택들을 많이 이제 물량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가격이 많이 1억 원 이상 떨어진 그런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많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매물들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높은 고분양가의 물량들을 이제 소화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새 전세 매물은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났고요. 서울 전세값은 9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레프,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2억 원 가량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전세 가격은 지속해서 빨간 곡선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파란 곡선 이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세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매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라든가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격대의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아파트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대출의 이제 규모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대출이 원했던 금액까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생활 숙박형 같은 경우에 실거주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분양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잔금 치르기에도 금액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 또 실거주도 못하고 전세도 못 주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숙박형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는 것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제 비교한 표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임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가 됐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가 됐습니다. 청약통장 필요가 없었고요.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혜택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인가 살펴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또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너무나 과다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활 숙박형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당시에 657대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분양 직후에는 프리미엄, 즉시 팔아서 남길 수 있는 차익의 돈이 1억 5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잔금 대출이 지금 막혀서 파산을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같은 경우에 잔금의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졌고요. 정부에서 이제 실거주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공시지가의 10%의 강제금을 내게 하는 그런 법안들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매체의 인터뷰를 따르면은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최초의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이 시설, 그러니까 생활 숙박형 시설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쓸 수 있다고 이제 홍보가 되었고요. 분양 가격의 7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생숙 같은 경우에 거주가 불가능한 부동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20% 내지는 40% 미만으로 이제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1금융권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전세를 놓을 수가 없고 실제로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이러한 생숙의 소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퇴양난에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레버리지를 70% 이용을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거나 아니면 내가 실입주를 하려고 분양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600대 1의 경쟁률이 넘었고 1억 5천만 원의 프리미엄까지 발생했던 이러한 생숙이 지금 현재는 잔금도 못 치른 그런 시기까지 이제 직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입주 물량이 2024년도에 14개 단지 7,000세대가 넘고요. 그리고 2025년 내년에는 5개 단지 4,900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13,000여 세대 정도가 이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거주도 못하고요. 그리고 전세를 줄 수도 없고요. 대출마저도 이제 40%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70%의 대출을 실행해가지고 잔금 활용을 하거나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파트가 아닌 주거 상품이 아닌 비주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거주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규제가 들어오고 대출의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선의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그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70%까지 지금 현재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70%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은 이렇게 과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출이 실행이 안 되게 되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생활숙박형 시설을 분양받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가 마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2021년도에는 거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시행사나 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홍보라든가,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분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대출이 좀 잘 실행될 수 있게끔 롯데건설 측에서도 좀 힘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분들이 이제 악의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투자 상품들을 무분별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70%의 대출을 활용하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법안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너무나 무리한 투자, 그리고 내 자금을 레버리지 극대화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는 앞서 살펴본 생활형 숙박시설처럼 이러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조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